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목장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장은 안 열렸고요. 전 세계가 어쨌든 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변동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7월 8일이 이제 그 상호 관세 유예의 시한이죠. 반환점은 돌았는데 반환점을 도는데도 조금 이제 유럽과의 관세 협상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0% 관세를 던졌다가 6월 초부터 던지겠다고 그랬는데 7월로 이제 한 달 유예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협상의 어떤 과정 속에서 시장이 변동하긴 하지만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든 채권 시장이든 너무 많이 변동하는 거는 이제는 상당히 마음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그래서 시장에 흔들릴 때는 항상 나름대로의 방비를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풍파를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멘탈의 어떤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학시님, 네, 황금바다님, 라이님, 네, 그리고 깁스님, 또 우리 금강리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차올라라님,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50% 관세에 대한 강력한 유럽에 대한 압박, 그러나 또 한 발 물러서면서 미국의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제법 올라 있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한 친화적인 제스처에서 조금 물러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유럽도 이제 금융 제재를 조금 더 확대했죠. 또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가 빨리 종전이나 휴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뭐 이 가장 큰 이슈는 보시는 대로 이제 테슬라 젠슨 황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PC 근원 물가 발표 앞두고 있는데 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제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 S&P 500의 전체 기업들 중에 93%가 실적을 이제 발표를 완료하고 있는데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93%의 실적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년 대비 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정도의 이익 증가가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팩트셋에서 예측했던 3월 31일 이 1분기 말에 예측했던 7.1%보다는 5.8%나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달러가 108레벨, 107레벨 매우 강하다는 흐름에서 100레벨 밑으로 내려오면서 달러가 한 7, 8% 이상 약세로 전환된 효과가 전 세계의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M7 빅테크가 달러 환산한 매출, 달러 환산한 이익이 상당히 달러 약세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점은 지금도 달러 약세 국면이어서 빅테크의 실적을 환율 효과가 지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관세 악재가 굉장히 많이 흔들기는 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워낙 실적의 어떤 미래의 전망치가 안 좋다 보니까 185개의 기업이나 이제 전망치를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관세 풍파에도 불구하고 별로 8개 기업만 관세 미래에 대한 이 전망을 철회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이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 5월 28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과 테슬라 이렇게 쭉 아마존이 있는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는 이러한 주요한 빅테크들의 매출이 가장 크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H20에 대한 호퍼 20의 수출 규제가 조금 영향을 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차기 이제 그 H20을 대체할 만한 차기 칩을 또 이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이제 연설에 의하면 이미 준비해서 7월부터는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 이쪽에
트럼프 대통령과 방문하면서 GPU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 등의 기대감도 계속 왕성하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130대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고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뭐 관세 여파로 해서 상당히 좀 지표가 안 좋다, 특히 소비자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타낸 이제 PMI 지수는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 50.1을 상회한 52.3으로 이미 발표가 됐고요. 서비스 쪽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하긴 하고요. 또 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상당히 비둘기파인데 금리 인하가 10에서 16개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고 중국과의 이제 그 화웨이 칩을 두고 서로 이제 앙금이 좀 있었죠. 최근에 화웨이 칩을 규제하려는 미국의 이제 의중을 중국에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서로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근데 계속 대화한다,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무역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서로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원래는 그 마이클 윌슨 전략가를 중심으로 비관론이 이제 지배적인 하우스인데 이제는 셀 아메리카를 잊어라.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채권은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번에 마이클 윌슨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 EPS 전망치가 그동안에 4월에는 이제 굉장히 그 하향 추세가 많았는데 월가의 분석가들이 이제 기업들 중에 목표치를 상향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15%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치도 6,500으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나름대로 신뢰가 가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가 이제 뭐 이 지금 군사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주 압도적인, 미국의 이제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 매출이 많은데 대주주 이제 그 최대주주 CEO죠. 5천만 달러 규모 자사주 그래도 안 밀립니다. 그만큼 견고한 어떤 수익 모델의 그 신뢰도가 확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그 PC 물가죠. 일단 예상치는 YOY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2, 핵심 근원 물가는 이제 2.5 정도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물가도 유가가 하락하고 하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 이제 자문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의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충격은 줘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헤드라인 물가를 좀 누르고 있는데 계속 잘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제 이 보면은 BYD가 말이죠. 지금 미국 향으로 잘 이제 전기차나 자동차 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밀어내면서 BYD가 유럽의 판매가 무려 359%나 증가해서 테슬라를 누르고 압도적인 1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근원 물가가 3.5%나 올라오면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위안화를 결제해라. 주요한 은행들한테 하달을 했다고 하는데 위안화 결제 비중을 40%로 올려라. 그리고 이제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의 기업들한테도 위안화 결제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 달러가 최근에 좀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 지금 틈을 이용해서 위안화를 이제 기축 통화까지는 아니어도 결제 통화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현재 이제 위안화의 어떤 위상은 아직도 굉장히 약하죠. 전 세계의 어떤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증가하고는 있긴 하지만. 자, 샤오펑의 주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홍콩 증시에서 80%나 올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BYD나 뭐 샤오펑 또 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이 캐즘 현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건 또 다른 현상인데 중국은 이런 어떤 전기차 위세, 특히 이제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굉장히 저가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자산을 팔고 유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올해만큼은 미국보다는 유럽 증시가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저가 블랙엘 AI 칩의 이제 차기 모델을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 모건 스탠리 한국 이제 모건 스탠리죠. 5월 금통위에서 2.5%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이제 전망, 그리고 성장률도 아마 하향하지 않겠느냐. 5월 금통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좀 하향 가능성을 열어놨죠. 자, 일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가가 뭐 3.5%나 올랐대. 대단한 물가 상승인데 이번에 이제 이시바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규 부채 발행, 이거 감세 이런 거 감당할 수 없다. 일본의 재정 적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미 GDP 대비 이제 250%에 달하는 미국에 대한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10년짜리와 30년짜리, 10년짜리가 벌써 1.5 넘어가고 있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는 벌써 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 10년짜리 금리는 이제 2.5% 내외로 이제 중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일본 금리는 2%를 향하고 있고요. 일본의 30년 국채와 우리나라 30년 국채는 서로 그 수익률의 높이가 뒤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대로 내려온 반면에 일본 국채가 30년 33%대로 올랐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역시 이제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그 명목과 실질 지금 GDP를 나누는 이런 이제 물가를 이제 우리가 대변하는 지표인데, 둘 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물가 상승률과 함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혹시 엔캐리 자금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 약간의 우려로 잠복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의 발주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중국 선박들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로 해서 주요한 선주들, 최근에는 일본의 선주들까지도 중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의 발주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에 특수선이나 이런 쪽이 발주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HD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발주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 중심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력 이야기는 이 트럼프의 가장 이제 이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자신의 그 스타트업 XAI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1기가와이트급 원전의 어떤 나오는 전력만큼을 이제 수요한다. 그만큼 이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기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AI 기술의 급속 확산으로 전력난이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지금 전력 수에 턱없이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필요한 것이 전력용 반도체 칩, 그 다음에 변압기, 그리고 전력 생산을 꼽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AI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력을 탄탄하게 잘 확충을 해서 미국과는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지 더 빠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제 신규 원자로 승인에 대한 절차를 완화하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검토를 너무 규제 차원에서 길게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을 18개월 내로 빠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료 공급망을 강화해라.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원자력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개의 면허를 승인해야 되고 18개월 이내니까요.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부나 국방부는 신규 원전 발전소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굉장히 압박의 강도가 높은
화급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을 한 9천억 달러 지원하는 이런 이제 자금 지원책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의 기준은 뭐냐면 누가 더 빨리 짓느냐 실행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앞으로 계획을 뭐 해가지고 검토하고 이런 것보다 빨리 지어라라는 거죠. 지난번에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제 원전을 지어본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앞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약 43%의 수주가 한국에서 아마 이제 수주를 받지 않을까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여기 한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대형 원전을 지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바카라 원전이죠. 이제 중동의 바카라 원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시간 뭐 가장 이제 빠르게 최근 연도였고요. 이 바카라 원전이 2012년도였고 4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애초에 짓는 예산에 비해서 200억 달러였는데 210억 달러, 약 10억 정도 초과했지만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굉장히 좋은 예산의 어떤 실행력과 그다음에 빠른 짓는 속도와 예산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지금 굉장히 정밀한 이제 수주가 다 달성이 됐는데 나머지 국가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핀란드나 프랑스가 있습니다만 지은 연도도 2005년, 2007년, 2013년인데 이 지금 예산이 원래 그 예산했던 목표보다 훨씬 초과됐어요.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40억 달러에 짓기로 했는데 2배 가까이 들었고요. 그다음 핀란드도 3배, 그다음에 프랑스도 원전을 4배 가까이 예상을 초과하는 비용이 투입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적절한 실행 능력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원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역시 이제 가장 그 강점이 뭐냐? 미국이 지금 원전을 짓는다 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기술이 최근에 지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는 그들이 하더라도 또 기술에 대한 특허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설을 하는 쪽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그 능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르네상스에서 건설의 능력, 또 빠르게 짓고 일정한 예산을 준수해서 짓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억 달러의 이제 9천억 달러가 아니었군요. 9억 달러의 이제 예산을 실행력, 누가 빨리 짓느냐에다 집중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을 추진하는 국가가 영국, 프랑스, 슬로베니아, 핀란드, 불가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 이외에 또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SMR이죠. 중소형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또 주목하는 시장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번에 그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과 함께 놀라운 게 또 하나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한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참고했는데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10개나 착공하겠다. 굉장히 담대한 목표라는 겁니다. 갑자기 10개를 지으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대형 원전인데 지어본 적도 없는 미국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의존할까?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원전의 밸류체인에 있어서 유럽 원전을 짓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이제 신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미국 원전 10개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수력원자력이나 한전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참여가 아주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원전 행정명령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이제 미국의 오클로는 이제 오픈 AI의 CEO인 샘 울트먼이 이제 대표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있다가 물러나긴 했는데 하여튼 오클로 수혜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전 계속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화급한데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가스터빈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스터빈의 강자인 이제 미국의 GE 버너바 또 독일의 이제 지멘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가스터빈의 생산 능력의 최고치에 도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 능력에 여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남부 발전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북미 가스터빈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이제 유리기판을 도입을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앞으로 글라스 인터포저로 바꾸는 이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제 삼성그룹의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PIE, 그다음에 필옵틱스, YC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다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뭐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는 또 유리기판의 채용이 불가피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환율 강세와 함께 우리나라 또 작년 올해 밸류업이 굉장히 화두였는데 이제 갈수록 어떤 이제 자사주의 매입과 그다음에 상법의 개정 여러 가지 맞물려서 금융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제는 은행주가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아주 신고가들을 내면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강세와 이런 부분들, 물가 안정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는 또 KTNG가 해외 쪽에 담배가 잘 팔려서 관련 부분 매출이 54% 증가하는 등 영업이익도 312%나 증가하면서 또 주가가 신고가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다양한 쪽에 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어제 강했는데 보험주는 어제 이제 킥스라고 그러죠. 이 킥스는 이제 보험사의 리스크에 이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신지급 여력이라도 부르는데 이 킥스 비율을 이제 현재 감독 기준인 150에서 6월 중에 130%로 하향해 준다. 그만큼 이제 자본을 활용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50% 준비를 꽉 하고 있어야 되는데 20% 낮춰주니까 나름대로 보험사들한테는 좋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어제 하나생명이 9%대에 올랐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선보 등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보험주도 좀 강한 데다가 은행주, 증권주까지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업종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종은 또 자사주 비율이 높아서 지금 뭐 대선 국면에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슈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다행히 이제 그 미국의 감세안,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됐는데 이 배터리를 포함한 이제 AMPC라고 그러죠. 이제 IRA 보조금이 2028년도로 폐지하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공화당의 안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원래 원안대로 2031년까지만 한 해 1년만 좀 앞당기는 걸로 해서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전기차의 캐즘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그 방한하는 관광객이 2019년에 최대치였던 384만 명의 기록을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 1분기에 387만 명. 와, 대단하죠.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관광객 관련 종목인 글로벌 텍스 프리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62%나 증가하고요. 그래서 51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 지금 관광 관련한 이런 쪽 특히 이제 워낙 강세 국면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이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도 연관지어서 이제 강했는데 최근에 APR이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달바 글로벌이 또 실적도 거기다가 상장한 이후에 모멘텀이 강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지역별 화장품의 매출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제 성공하면서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있었던 중국 상해 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감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또 주목해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이 관세 여파로 좀 부진하더라도 K 성장주의 이슈가 계속 곳곳에서 나름대로의 모멘텀과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던 이제 선사들의 발주가 우리나라로 미국의 항만 수수료 이슈 등으로 해서 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력 이제 지금 보면은 워낙 전력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력 관련 기업들의 멘트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이거 뭐 아주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에 참석했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CEO는 전력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좀 과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급 계획대로 막 때려지어 가지고서는 나중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럴 만도 합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미 원전을 다수 가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전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지으면 공급 과잉되면 자신들의 원래의 어떤 주도적인 입지가 점유율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참여가 늘어난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다소 이제 전략적인 멘트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컴 관련 쪽에서도 아이온큐라든가 D-Wave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에 있어서 매출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거나 또 내가 앞으로 이 지금 양자컴에서 나는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멘트 등으로 양자컴 관련주가 급속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걸 이겨내고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양자컴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에 이번에 이제 해킹 이슈와 맞물려서 유심칩이 뚫리는 등 보안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을 했었죠. 그 양자컴 관련주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중국의 전기차 아까 샤오펑 이야기는 잠깐 드렸었는데 뭐 80%나 최근에 올라온 부분 중국 전기차 상당히 좀 강세인데 관련한 섹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또 중국의 전기차 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한택이 이제 이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 LNG 천연가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프로젝트 이쪽 관련해서 한택이 이제 CASK 이 지금 용기 제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협의체가 됐다. 한택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파미셀이 이 두산과 함께 이제 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두산이 이제 두산 비지를 통해서 동박 적층판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았어요. 두산 신고가 내면서 거기에 파미셀이 이제 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저유전율 전자소재 이 부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증설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파미셀도 앞으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관련한 소재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될 업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또 이제 올라오는 게 수젠텍이라든가 또 이제 뭐 시젠이라든가 많이 올랐고요. 급등하고 있는 게 또 진원생명과학 등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7월 말까지 좀 확산돼도 어느 정도 항체가 조금 소멸되는 시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코로나가 너무 확산될 거라고 우려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지난번에 바카라 원전 현대건설과 함께 지었던 경력도 있고 또 삼성물산이 이번에 이제 우주 발사대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산이 주가 급등인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25조나 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항은 돌파했어요.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진중공업이나 이번에 보니까 현대임스와 같은 조선 기자재 쪽 또 이제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보면은 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이제 1,000만 명의 투자 시대를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기존의 맥스트가 이름을 비트맥스로 바꿔가지고 코인을 19개 추가해서 194개까지 늘렸다. 이쪽을 이제 기본 자산으로 깔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IT생 글로벌이 이제 금연동 스테이블 코인 GPC의 국내 유일 발행 업체로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역시 이런 K 성장주에 좀 주목하시면서 밸류체인이 강한 금융, 그다음에 이제 K방산 원전 조선 화장품 엔터 쪽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수요일 저녁 20시 40분, 목요일도 20시 40분에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K 성장주로 3,000포인트의 대세, 이거 좀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투자에 좀 봄에 지금 우거지는 실록처럼 활짝 수익이 넘치길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또
이태우 파트너 준비하고 계시니까 좋은 정보, 알찬 소식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